자, 우리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설명을 했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라는 조건 만족하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임의의 도원소는 어떤 두 개를 골라도 x값이 다를 땐 y값도 무조건 다르다. 겹치지 않는다. 선택이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1대1 되면 이 위의 조건, 이 조건 플러스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같아야 된다. 따라서 남는 게 없다. 겹치지 않고 남는 것도 없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준 이름까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1대1 함수, 거기 좀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 순서 따지면 따라하세요. 대응, 함수, 따라해. 대응, 함수, 1대1 대응, 다시. 대응, 거기 진호 뭐가 되는 거야? 함수, 그 다음 뭐가 되고요? 1대1 함수,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군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만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함수가 되려면 따라하세요. 모두 하나씩 선택. 하나씩 선택해야 함수가 되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케이스 모든 x값이 하나씩 선택이니까 x값에 대한 선택을 알고 싶으면 x는 a라는 어떤 세로선을 그어보면 돼. 세로선을 그어. 예를 들면 여기가 x는 1을 그었다 쳐봅시다. 세로선 교점 몇 개 있어? x는 1과 교점? 한 개 있죠? 예를 들면 여기 1, 마이너스 2였다 쳐봐. 그럼 이게 어떤 소리야? 누가 누구 선택했다? 그럼 x 1이 마이너스 2 하나 선택했으니까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교점이 한 개여야 함수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하잖아?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가 만약에 x는 3이었, 마3이었다 쳐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이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가 x는 1 그었어요. 교점 몇 개? 2개. 그럼 여기가 y좌표가 2개 나오죠. y1, y2라고 한다면 1이 몇 개 선택했다? y1이랑 y2 2개. 이렇게 선택했다?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세로선과의 교점이 항상 한 개. 그 정의형 내에서 세로선을 계속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x가 무조건 하나 선택했다는 의미라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알겠어? 모르겠지? 알겠어? 집중 잘 해야 돼. 자, 그 다음 1대1 대응. 1대1 대응은요, 가로선, 세로선 둘 다 그러는데 일단 세로선을 그었다 함수의 조건 체크하는 거야. 함수여야 되는 거죠. 함수 중에서도 가로선을 그었다는 거는 봐봐. 가로선 이렇게 긋잖아요. y는 1 긋잖아. 교점이 몇 개야? 얘는 여기가 1이었다 싶으나? 그럼 몇 콤마 몇인 거죠? 그럼 누가 누구 선택했다? 근데 뭐 y는 1, 과의 교점이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또 다른 y, 1을 선택한 다른 x가 있다 없다? 없다. 1 혼자서 1 선택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봐봐. y는 1과의 교점 몇 개? 2개죠?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 4에다 친다면 와, 누구도 1을 선택했고 4도 1 선택했고 누구도 1 선택했다. 마사도 1 선택했다. 그럼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1대1이 보장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로선과의 교점이 몇 개여야 혼자 선택한 거야? 한 개. 이렇게 되면 또 조금 달라요. 가로선이 이렇게 그러면은 y좌표가 4 이렇게 되면은 교점 몇 개? 그럼 4를 선택하는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교점 한 개죠? 여기 선택하는 애 하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뭐야? 이거 y는 y이거든. y를 선택한 교점이 없잖아. y 선택한 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택을 못 받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가로선을 그었어. 교점이 전부 다 하나씩이죠? 그럼 일단 겹치는 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선택 못 받은 데가 있는 거지. 약간 이걸 대응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야. x, y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쭉 땡땡땡 선택을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양수에 대한 선택을 받았어. 이쪽에 대한 선택 받았다 못 받았다? 선택을 못 받은 거야. 요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죠. 치역. 일단은 따라서 겹치는 건 없다. 근데 여기 뭐 하는 게 있는 상태인 거지?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교점이 하나거나 없거나 가로선이 그러면 교점이 하나다?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근데 교점이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생겼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남는 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뭐라고는 말해줄 수 있을까?
1대1 함수. 따라서 겹치는 게 없지만 남는 게 있다. 그냥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다면 무조건 증가만 점점 커지기만 하던가 점점 작아지기만 하던가 해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라. 매번 이걸 의미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오래 걸려서 안 돼. 보자마자 쓱싹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 빨리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원리는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자, 함수가 될 조건 모든 x가 y를 몇 개씩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x값 새로 선택 그었어. x는 1 그랬잖아? 그 교점이 생겼다? 1이 누구 선택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교점이 안 생겼다? 이 x는 1 그었는데 교점이 없다? 1이 선택했다 안 했다?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선을 그었을 정의형 내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 한 개, 그게 함수가 될 조건인 거야. 보자마자 세로선 그럼 여기 교점 없죠? 선택 안 한 거야. 교점 몇 개씩 생겨 여기는? 2개씩 선택하고 선택 안 하나 있고 접할 때는 하나 선택, 하나 선택 요 사이에서 2개 선택하는 애들이니까 함수가 아닌 거지. 이해되나요? 은호 알겠어? 함수인지 체크하려면 무슨 선 긋는다고요? 세로선 같은 교점이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항상 한 개 있어야 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대1 대응 일단 1대1이 되려면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잖아. 1대1은 그냥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면 1대1인 거예요. 1대1 정확히 말하면 가로선 그었을 때 한 개 이상 0 교점이 없거나 한 개거나 그럼 1대1 함수가 되고 항상 교점이 하나다? 하나 계속 하나다? 1대1 대응 하나 또는 0개다? 1대1 함수 2개짜리 2개 이상이 존재한다? 0, 1, 2,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그냥 함수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줄로 써줄까? 가로선을 그었을 때 y의 교점 수평선이라고 하는데 난 가로선을 그렇게 했어. 두 개 이상 아니 0 한 개만 항상 한 개 1대1 대응 0 또는 1개 항상 0개거나 한 개다 1대1 함수 2개 이상이 존재한다? 교점 2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럼 그냥 함수 2개 이상의 지점이 존재한다 하나도 있다면 겹치는 게 하나도 있다는 얘기는 그냥 함수 이렇게 해서 그냥 수평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거 쓰세요. 지금 쓰세요. 저 가운데 거는 이거? 0개거나 1개면 한 개. 1개면 일단 요런 상황이 0 또는 1개예요. 예, 0 0 여기까지 0 여기 1 1 1 한 그래프 아닌가? 한 그래프에 대해서 가로선이 0개이거나 1개이면 계속 0개면 그냥 함수가 아닌 거죠. 0과 1이 나온다면 맞는 게 있다는 의미라서 이게 만약 익숙하지 않다 그럼 이거 외우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점 하나씩 보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게 되면 이걸 외워서 빠르게 쓱싹 푸는 게 의미가 있지 이해 못하고 이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로선, 세로선을 봐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고요. 자, 문제를 볼게. 자, 1대1 함수인 것의 개수,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 내가 가로선 넣었을 때 몇 개만 있어야 돼, 교점이. 그럼 1대1 대응. 0개 또는 1개가 있으면 1대1? 1 대응까지는 아니고 그냥 남는 게. 0이면 남았다는 얘기니까 1대1 함수. 그럼 봐봐. 가로선 넣었을 때 밑에서 쭉 올라가면서 확인하면 돼. 처음에 몇 개? 0. 그러다가 교점 몇 개로 되고? 그러다 몇 개? 2개 이상이 존재하죠? 그냥 함수. 몇 개? 계속 몇 개? 한 개만 나오죠?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해주면 돼? 이제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도 점점 좀 커지고 있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y좌표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개? 0. 이렇게 올라오면 정근선까지는 0 하고 올라오는 게 몇 개? 이렇게 0 또는 1이 섞여 있다? 그러면 얘 뭐라고 말해주면 된다고? 일단 함수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고 일단 함수. 누나 얘는 뭘까요? 그냥 함수. 왜요? 이거 교정 한 개인데? 두 개도 존재하고 몇 개도 존재해. 심지어 세 개 존재하면 그냥 함수. 두 개 이상이 존재하면 함수. 자, 됐어. 오늘 그러면 미음은요? 그냥 함수. 왜요? 몇 개도 존재하고 0개. 그 다음요? 한 개도 있고 그 위엔 다 몇 개? 그러니까 얘 그냥 함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요? 왜요? 전부 다 한 개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까지 말해줘야 되는 거죠. 제일 높은 단계인 거죠.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지,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외우면은 맨날 까먹어서 맨날 몰라요. 계속 헷갈려. 근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면 까먹어도 원리를 생각하면 바로 그냥 결과가 나오거든.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하면. 자, 봅시다. fx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가로선 봤을 때 항상 그쪽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한 개야 되는 거야? 그럼 얘 식을 잘 변형해야 되면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구간분할. 그럼 이거 범위 나눠서 체크하면 되겠죠? x 몇 기준으로 범위 나누면 돼? 3 기준으로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x니까 2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a 이렇게. 그 다음에 3 이상이면 플러스 나오니까 ax니까 2 플러스 a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a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참고로 절대값 특징 범위 나눴죠?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에서 범위 나눴지? 대입하면 무조건 똑같아요. 왜냐? 이 대입한 거는 이 절대값이 몇이 될 때 기준 나눈 거니까 0일 때 기준 나눈 거라는 거지. 절대값 안쪽이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어차피 똑같잖아. 3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이게 플러스 나올 때 마이너스 나올 때가 달라지는 건데 0일 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3 대입하면 대충 몇 점면 몇 컴마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3 기준으로 기울기가 다른 직선 두 개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는 누가 더 큰 거겠니? 누가 더 기울기 큰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A가 양수인지 무슨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예를 들면 얘 기울기 양수였다 쳐보세요. 얘 양수였어? 이렇게 올라왔겠죠? 얘 기울기 음수라 쳐보세요. 내려왔겠죠?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교점 가로선 교점 몇 개인지 생기니까 안 되죠. 그럼 따라하세요. 증가했으면 증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따라하세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이건 다 한 기준이고 연속 끊어지지 않았을 때 기준이라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해도 되는 거겠어. 그러면 감사분자 이렇게 나와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기울기 음수니까 두 기울기가 음수 양수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부호가 똑같다 그러면 곱했을 때 무슨 수다? 양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 곱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얘는 기울기 부호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곱하면 0은 어떠다? 크다. 참고로 기울기 0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0 나오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가로선 딱 그으면 높이가 엄청 많아요. 그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만약에 높이가 2였다 쳐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x들이 전부 다 2로 다 몰렸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이거는 1대1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또는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1차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둘 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묶어서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아요. 절대값 1차. 이거 줄이면 말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1차식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부릅시다. 이게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값이 포함되는 1차가 1대1 대응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나눴을 때 기울기를 뭐 하는 게 뭐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기울기 곱이 0은 어떻다?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 기울기의 곱은 2개 곱. 범위 나누기 해가지고 범위를 나눠가지고 두 개의 기울기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외워놓으면 편해요. 수 3에서는 수2 우리가 수2 미적 가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수 하에서는 크게 상황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이제 부연속이 끊어져 있을 때가 좀 어려운데 그건 가로선 거서 판단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배웠죠. 마지막으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배우면 이제 끝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개수까지만 딱 보면 되고요. 함수는 끝이에요 이게.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입력값이 출력값. 내가 3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3이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5 집어넣으면 5 나오고 A 집어넣으면 A 나오고 X 집어넣으면 X 나오고 집어넣은 게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함수를 따라하세요. 항등함수 라고 부르고요. 기호는 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라서 I, X에서 어떤 문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fx는 x. 그 x 집어넣으면 그대로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이렇게 항등함수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를 집어넣었으니까 I, x 이렇게 부르고, fa는 a 이렇게 난다? 그러면 I 한다면 뭐라 불렀을까? IA 이렇게 불렀겠죠? 주로 x가 들어가니까 I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항등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같은 집합이어야 돼. 정의역, 공역이. 그리고 모든 원소, 이 정의역에 있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2, 3, 1, 2, 3 같은 집합이어야 되고 정의역, 공역이. 그리고 자기 자신 선택하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항등함수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호로 표현하자면 y는 x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y는 x가 아니어도 항등함수가 될 수는 있어. 정의역이 제한되면. 예를 들면 x가 이렇게 되고요, fx가 x제곱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0 대입하면 몇 나와요? 0, 자신 그대로 나왔죠? 1 대입하면 몇 나와? 그럼 이 정의역에서는 얘도 항등함수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왔어.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따라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그리고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한 값이 결과값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식 모양에 상관없이 그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면 이것도 항등함수다. fx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0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0 집어넣으면 x가 없지. 0 집어넣든 말든 무조건 몇이 나와? 0, 그럼 이것도 항등함수라고 말해도 돼요. 왜? 정의역, 공역, 지금 정의역, 공역 똑같지? 그리고 0 집어넣는데 진짜 몇 나왔어? 0 나오죠? 이거 항등함수라고 말해도 돼요. 정의를 정확히 그래서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 선택. 따라하세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 선택. 그러면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약수면이가 외워야 돼. 그 다음 따라하세요. 상수함수. 모든 x가 다 똑같은 y를 선택하면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x에 뭘 집어넣어서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오네. 자, 예를 들면 1, 2, 3, 4 1, 2, 3, 4 공역 분리선택 이렇게 다 쳐봅시다. 1, 2, 3 이렇게 다 쳐봐. 근데 x가 1일 때도 1, 2일 때도 1, 3일 때도 1, 4일 때도 무조건 다 이렇게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따라하세요. 모든 원소가 같은 원소를 선택. 똑같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ny 하면은 틀렸다 이거. 미친. ny 공역의 원소 개수라면 안 되지. 잘못 썼네. ny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치역의 원소 개수가 1개. 그럼 이게 f하고 x잖아요. 이거의 원소 개수니까 이게 아니라 n 한 다음에 f 이게 f 이게 무슨 게 아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역 원소 개수가 한 개입니다. 치역 원소 개수 한 개. 이게 정확한 거죠. 한글로는 치역 원소 한 개 이렇게 쓰면 되죠. 치역 원소. 그럼 정의대로 하면 얘도 fx는 x제곱. 자, 이게 그냥 정의역 공역 아무것도 말 안 했어? 이거 상수함수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상수함수로 말하면 안 되지? 왜? 정의역 공역 말 안 하면 뭐라 그랬어? 식 전체면 집어넣을 때 막 다 다른 값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함수, 아니 상수함수를 말하면 안 돼?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 봐. 그러면 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무슨 함수예요 이거? 이 정의역에서는 상수함수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우리가 기존의 상수함수는 이런 게 상수함수였어. 마이너스 4 이런 게 상수함수였어. 왜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그 정의역을 제한한다면 상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x에 대한 식이 나와도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정의역을 제한시키는 거야.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자, 따라하세요. 항등함수, 상수함수. 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정의역, 공역. 똑같아야 돼. 이거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x가 자기전 선택이니까 따라서 입력값씩 결과값으로 그대로 나오면 식 모양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항등함수인 거야. 정의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상수함수는 따라서 모든 원소가 같은 것을 선택. 또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따라서 취역 원소 한 개. 네, 이런 의미 모두 하나 선택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알겠어요? 자, 문제 보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목표에 빠르게만 볼게요. 자, 봅시다. 정의역이 마이 0이 이렇게 제한됐어. 해봐.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고요. f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어. g는 항등함수래. 항등함수가 뭔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정의역 공역이 똑같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세 함수가 정의역 공역보다 x니까 그 항등함수의 첫 번째 조건 정의역 공역이 같다? 만족하죠? 그냥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선택했는지 바로 결정입니다. 마이 대입하면 몇 나오고? 마이 0 대입하면 몇 나오고? 0, 1 대입하면 몇 나오고? G는 늘어내는 거야. 그럼 이거 G1은 그냥 몇이고 고정이네. 왜요? 라고 한다면 얘가 G가 무슨 함수를 했기 때문에 항등함수를 했으니까 1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래. 그럼 몇을 집어넣어도 결과가 어때야 돼? 근데 여기 H 0, 1이라 그랬지. 그럼 H는 뭘 대입하는지 무조건 몇이 나오나 A라는 걸 확인? 무조건 1인 거 확인. 이렇게. H는 무조건 1이야. 그러면 HX는 요거 나오는구나. 그럼 얘도 무조건 몇이겠네? 1. 왜냐면 H는 무조건 1 나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I처럼 1인 거야. 상수함수가 있어. G는 항등함수로 했죠? G 마이는 몇이겠네? 이거 마이겠죠? 이렇게. F만 넣으면 끝나겠네? 자, F는 근데 어떤 함수라고 그랬죠? 1대1 대응인데 대응을 한번 확인해볼게. 애매하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일 0, 1, 마일 0, 1. 근데 따라하세요. F 마일이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누구 선택했다?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F 마일 1이라고 그랬죠? 1이에요. 그러면 F0은요 0이 선택하면은 1이 선택한 거에 뭘 더한 거랑 똑같다. F0이랑 F1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F0이 F1에다 뭐 더한 거니까 1 더해서 이게 1이 더 큰 거잖아. 이거 맞아? 다시 봐봐. F0이랑 F1 비교해봐. F0은 F1에 뭐 한 거래? 1 더했대. 더하면 똑같아진대. 오늘 누가 더 큰 거야? 뭐라고?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크게 얘기해주세요. F0이 큰 거죠. 왜? F1에 뭐 더했으니까. 1 더한 게 F0이니까 더 크지. 1 더 크니까. 이렇게 괜찮아?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1대1 대응이면은 얘네들이 선택하는 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누가 더 큰 거 선택했다 그랬어, 둘 중에? 0이 더 크다 그랬죠? 0이 그럼 누구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네. 추론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함수를. 그러면 F1이라고 했으면 F1? 1은 마이 선택했구나. 답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은호 방금 저 얘기 안 됐지?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왜 얘가 여기서 얘가 아니냐? F로 일을 하면 F가 F로 바꿔놓은 그쵸. 근데 얘네들이 1대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하나씩 가져가야 되거든. 누가 더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F로 0. 그래서 0이 0 가져오고 1이 마이너스 0.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니? 네. 자, 다음 이것도 뭐 쓸 거 없이 너네가 고민을 하시고요. 자, 이거 볼게요. 여기부터 치워보세요. x는 abc를 적용을 하는 함수래요. abc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래요? 야, 미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막 섞여있는데 이게 항등함수래. 항등함수가 뭔데? 일단 누가 줄 거? 누구랑 누가 같고? 정의 공격이 같고, 그리고 무슨 값이 같다 그랬죠? 입력값과 출력값, 결과값이 똑같다 그랬지. 그럼 A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B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C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C가 나와야 돼. 근데 봐봐. 얘 그래프를 구간이 범위가 나눠져 있죠?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뭐를 뱉어낸대. 무조건 결과가 1이야. 그러면 x에 뭐를 집어넣었다면 입력한 거랑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범위에서? 1 집어넣었으면 자기 자신 나온 걸 해석할 수 있겠네.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죠? 근데 1 집어넣으면 1이면 자기 자신이다라고 우리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에다가 1 대입했다면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2랑 6 사이에 어떤 값 집어넣었을 때 입력한 x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알고 싶다? 아까처럼 그냥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수의 상등할 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x-8과 이 결과값이죠? 이게 입력값이랑 똑같을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x를 넣었는데 그 결과값 3x-8이랑 똑같을 때 넘기면 8, 넘기면 2x, x가 몇이면 되네? 그 말은 여기다가 내가 4 대입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몇이 나온다? 계산해보면 4가 똑같이 나와요. 4를 집어넣었으면 이게 항등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4 말고 딴 거 집어넣었다? 같은 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항등함수가 아니다. 그 여기다가는 세영아 이건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다 찾을까? 어떻게 계산, 어떻게 구하죠? 인수분해 하나, 아, 또 욕한다. 욕하지 마. 못할 수도 있지. 진짜 몰라요 진짜. 따라하세요. 는 x. 이게 따라하세요. 입력값. x를 넣는데 따라하세요. 결과값 또는 출력값. 입력값이 x야. 근데 그게 출력값이 입력값이랑 똑같은 x를 찾아주세요. 이런 거지. 이거 좀 하세요. 넘기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이니까 이거 2랑 7이죠? x는 몇 또는 몇? 2 또는 7. 근데 여기서 x의 범위가 몇 이상일 때만 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 7 대입하면 7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f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가 되려면 1, 4, 7 중에 하나를 대입했어요. 얘네 중에 하나를 대입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원소가 총 몇 개나 됐어? 그래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A, B, C 몰려주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소가 몇 개라면? 2개라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될 거야. 뭐랑 뭐 골랐으면 항등함수고 1, 4 이렇게 정의역 들어갈 수 있어. 1 집어넣으면 1, 4 집어넣으면 4 항등함수. 뭐 집어넣어도 되고 1, 7 이렇게 집어넣으면 항등함수. 4, 7 이렇게 집어넣으면 항등함수. 경우의 수가 여러 개로 나뉘겠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정역 x를 찾으세요. 그럼 1, 4, 7을 원소로 가지는 그 집합 부분 집합이면 되겠죠. 공집합은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2의 몇은? 3승 빼기 1 공집합만 제하면 되니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데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함수의 개수 이거는 경우의 수, 뒤에 경우의 수를 배우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함수의 개수 한번 써볼게요. 함수의 개수. 이거 그냥 내 예시를 바로 그냥 하고 넘어갈게. 아,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자, 이렇게 정역 공역의 원소가 3개, 5개 있다 칠게요.
자, 1번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함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하나씩 선택. 그럼 얘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2는 몇 가지? 5개. 3 몇 가지? 5개. 전부 다 몇 개씩? 그래서 몇에 몇 승? 5에 3승. 이거는 따라하세요. 공의 정승. 이게 뭐냐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의 지금 5개죠? 정역 원소의 개수. 이렇게 외우고 공의 정승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는요. 자, 여기 봐봐. 1대1 함수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5개 중에 뭐 하나 선택했다 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대1로 겹치면 안 되지. 몇 개밖에 못해? 4개. 뭐 선택했다고 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야. 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0 빼기 1 땡땡땡 이렇게 하고 총 개수가 정역 원소의 개수야. 이거를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면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P점 이렇게 써요.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 경우의 수를 배우면 알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이거 그냥 5, 4, 3 하면 되지. 굳이 뭐 5, P, 3 이런 거 공피점 외울 필요 없죠? 5, 4, 3 이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어 봐. 1, 2, 3, 4,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그럼 얘 몇 가지 경우의 수? 1은 6, 5, 4, 3 하고 답이야. 기호 안 써도 되겠죠? 어떤 원리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대1 배열하면 끝이네.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의역과 공역 원소개수가 똑같아야 돼. 1, 2, 3, 4, 1, 2, 3, 4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몇 개? 얘는 몇 개? 얘 몇 개? 얘 몇 개? 얘 특징이 뭐냐면 0 빼기 1 땡땡땡 마지막에 1로 딱 끝나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뭐 4, 3, 2, 1 거기에 0 벡토리얼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거 수학하에서 그냥 구하는 방법 원리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 원리 이해했어? 너 지금 이거 다 처음 보는 기호들이잖아. 너 이거 이해했어 지금 원리? 그거면 돼요. 그건 풀 수 있어. 자 일단 뒤쪽은 너네가 한번 해보시고요. 이 프린트 뒤쪽에 상단에도 몇 개 있거든. 좀 까다로운 거 나중에 풀어줘서 아시면 돼요. 이거 하고 크리에이트 시간 이거 얘네 먼저 한번 너네가 잘 풀어보고 질문 한번 해봐. 일단 쉬운 건 간단한 거는 방금 공식 내가 써준 거 있죠? 간단한 건 이렇게 풀려. 어려운 거는 직접 다 해야 돼요. 까다로운 건 직접 해야 되니까 한번 너네가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숙제요?